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은 공기업이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주택금융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적 주택연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퇴 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집 한 채 깔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집을 맡기고 매달 다달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집값이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서울 지역에 웬만한 집 하면은 10억에서 15억 정도로 하는데, 문제는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공적 주택연금은 공시지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해당이 되겠지만은,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12억 원을 넘는 집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공시지가 12억 이상 집을 가진 은퇴자들한테도 희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바로 지난달에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하나금융에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를 했다. 이거는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도 해당이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집값은 점점 오르는데 막상 쓸 돈은 없다면? 하나면 걱정 끝! 하나 더 넥스트 내 집 연금 12억 초과주택도 오케이. 평생연금의 시작 오직 하나은행에서만. 구체적인 민간 주택연금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태가 어떤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정 노인 기준이 만 65세 이상이에요. 20%를 넘어섰어요. 20.3%. 그래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11년 뒤인 2036년에 가면은 노인 인구의 비중이 30.5%까지 늘어난다. 그리고 지금부터 25년 뒤인 2050년에 가면은 무려 지금의 2배, 39.8%, 지금의 2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우리나라는 노인 대국, 고령화 국가가 된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다음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OECD 회원국 중에 대한민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제일 높다. 무려 10명 중에 4명이 빈곤층이다. 그런데 이 빈곤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자산 기준은 아니고요. 소득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1인당 중위소득, 딱 가운데 소득이죠. 그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경우에 우리가 빈곤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비중이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는 40% 정도 된다. 노인 10명 중에 4명이 빈곤층이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연금이 풍족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1인 가구 평균 지출액이 우리나라 1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58만 원에 불과해요. 저거 가지고 택도 없죠. 빈곤 노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소득이 적어가지고 빈곤층에 속하지만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꽤 돼요. 65세 이상 대한민국 노인들 중에 거의 80%, 90%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유동화시키면은, 그러면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다. 자, 다음 도표 하나 보실까요?
주택연금 개요 및 가입 절차. 자, 보세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 주택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돼요. 1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주택법상의 주택은 다 해당이 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일반 단독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내가 집이 두 채 아니면 세 채, 다주택자예요. 그런데 합산을 했더니 공시가격이 12억 미만이야.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두 채, 세 채 중에 한 채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은 그 집에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 주택 가액에 따라서 연금을 받아요. 내가 죽으면은 내 배우자한테 또 동일한 액수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돼요. 그리고 부부가 다 사망했다 그러면은 그때 주택금융공사가 그 집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이거예요. 10억에 팔았다. 그런데 그동안 부부한테 지급한 연금이 총 8억이었다. 그러면 2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2억은 그 부부의 자녀한테 상속이 돼요. 그런데 10억의 집을 팔았는데 그러니까 두 부부한테 그동안 지급한 연금 액수가 12억이야. 그러면은 2억을 그 남은 유가족한테 더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택금융공사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설령 집값이 떨어진다. 그리고 내가 집값에 비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런 추가 손실의 리스크가 없다. 이게 주택연금의 큰 장점이다. 그러면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은 월 얼마씩 받을까? 자, 월 지급금 예시표를 한번 보실까요?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내가 1억 원짜리 70세에 1억 원짜리 집을 주택연금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월 30만 원씩 받아요. 5억 원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월 15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12억 원짜리 집이다. 지금은 공시지가 12억 원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가 주택이에요. 그러면은 276만 3천 원씩 평생 죽을 때까지 276만 3천 원씩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중은행들이 지금 민간 영모기지론이라는 상품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주택연금과 민간 영모기지론을 비교를 한 건데, 근데 민간 영모기지론은 뭐냐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금을 주고 설령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도 내가 리스크를 지지 않는 그것과는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기한을 정해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론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10년이면은 2억 4천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뭐 4%, 5%. 그러면 뭐 한 2억 7, 8천만 원 될까요? 그러면은 10년 뒤에 만기가 되면은 내가 2억 7천만 원, 8천만 원 원리금을 은행에 상환하는 거예요. 대출금 갚듯이 상환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환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2억 7천만 원, 8천만 원은 은행에 상환을 하고 남는 돈 가지고 뭐 더 값싼 아파트로 이주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상품이 민간영 모기지론이다. 그런데 지난달에 하나금융에서 내놓은 바로 이 상품 하나더 넥스트 내 집 연금, 이거는 민간주택연금이에요. 12억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민간주택연금 상품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냐?
부부가 모두 만 55세가 넘어야 돼요. 부부 모두 만 55세가 넘어야 된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 명의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여야 되고, 다음에 그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느냐? 내가 20억 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만 65세에 내가 하나금융에 이 민간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월 360만 원씩 지급이 돼요. 연간 4,320만 원. 와, 월 360만 원이면은 뭐 은퇴한 부부가 생활하기에 모자람이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30억짜리, 40억짜리, 50억짜리면 더 올라가요. 그런데 한도는 있어요. 월 최대 1,080만 원이 한도예요. 1,080만 원. 내가 100억, 200억짜리 그런 뭐 아주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갖고 있다. 그거를 이 하나금융의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다고 2천만 원, 3천만 원 주지는 않아요. 한도는 1,080만 원이다. 어쨌든 공시지가 12억 이상의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처음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주택연금과 똑같이 내가 죽을 때까지 정해진 액수, 월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하나금융 상품에 가입했다. 내가 만 65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월 360만 원씩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배우자가 살아있다 그러면 또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똑같아요.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이 상품에 가입하고 부부가 25년 뒤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 값이 한 40억으로 2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25년 뒤에 이 월 360만 원씩 받으면은 이자까지 합쳐서 하나금융이 지급한 게 총 24억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집값이 2배로 올라가지고 40억이 됐다 그러면은 16억 원은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0억짜리 집이 25년 뒤에 보니까 25억이네? 그런데 하나금융이 지급한 연금은 26억이야. 그러면은 하나금융이 1억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유족들한테 달라고 청구하지는 않는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주택연금처럼 가입자의 리스크는 없는 그런 상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하고 매우 유사한 상품이다. 그리고 장점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정해진 액수를 죽을 때까지 쭉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금융도 그거는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일정하게 정해진 액수를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 뭐 65세에 비해서 75세나 85세 때는 아무래도 활동력도 떨어지고 소비도 그만큼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연금을 개시한 시점에는 더 많이 받고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요. 아니 거꾸로 내가 보니까 뭐 내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뭐 나중에 암이라든가 의료비가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돼. 그러면은 지금은 적게 받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받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내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 막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5년 뒤에 보니까 집값이 20억이 됐어. 그러면은 이게 한 번 설정해 놓은 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10억일 때 2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20억으로 올랐으면은 뭐 4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손해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해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 이런 핸디캡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10억짜리가 5년 뒤에 20억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주택연금 2배로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지를 했는데 3년을 기다려야 돼. 3년을 기다렸더니 15억으로 떨어졌네? 아니면 뭐 12억으로 떨어졌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금융의 이 민간주택연금은 3번 해지할 기회를 줘. 그것도 해지하고 즉시 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하나금융의 민간주택연금도 한 번 가입해가지고 월 주택연금이 설정이 되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금액이 가는 거예요. 20억짜리 주택을 가입하면 월 36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줘. 그런데 집값이 올랐을 때 내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다.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것도 3번의 기회를 준다. 이게 민간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하나금융이 이 상품을 지금 지난달에 출시를 했더니 뭐 신한금융, 우리금융, KB금융 할 것 없이 지금 이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으려고 지금 앞다퉈서 지금 준비에 들어갔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폭넓은 어떤 주택연금 선택의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90% 정도가 각종 연금을 받긴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평균 수령액이 월 58만 원. 다음에 뭐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죠. 하위 70%는 뭐 기초연금을 뭐 30몇만 원인가 받고, 뭐 다음에 자기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개인연금을 들어놓은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합쳐봤자 평균 70만 원이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크던 작던 액수가 또 작든 많든 집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주택을 어떤 노후 자산의 어떤 수단으로 잘 활용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편안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주택연금에 가입한 노인들이 2%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전히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내가 자식한테 집 하나는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집을 자기 노후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또 꺼리는 그런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글쎄요, 뭐 자식들도 뭐 우리 지금의 어떤 노인 세대랑은 좀 사고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부모를 뭐 부양할 생각도 없지만은 뭐 부모의 자산을 자기의 어떤 경제활동의 수단으로 뭐 적극 활용하겠다. 또 뭐 이런 젊은 세대가 또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아파트의 절반 정도는 내가 노후에 뭐 평균 수명 감안해가지고 액수를 설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자녀들한테 물려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고작의 경제버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